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런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정말 이제 좀 자 끝난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다치는 게 이게 안 다치는 거야. 얘는 다치는데 얘가 안 다치는 거예요. 얘가 삐그덕삐그덕하는 거예요. 안에서 멤버들은 안녕 이거 다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삐그덕삐그덕하는 거를 네가 3부작을 써놓고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이거는 너무 고용유지 프로젝트 아니야. 이것만 다쳤으면 완벽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게 안 다쳤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피디님 근데 그거 맨 처음 오프닝 때 안 열렸거나 중간에 다쳤다가 열릴 때 이때 다시 안 열렸으면 그때 어떡하려고 그랬어? 그거보다 낫지 않아요? 별로예요? 아니 재수없으면 얘기해주세요. 존버 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면 제가 왜 이렇게 꼬록소리 나죠? 미치겠네. 그렇게 노는 그림과 그 밤 공기 아래에서 그 7명의 장난스럽게 뛰어노는 그 모습이 너무 안녕하세요. 저는 K-POP 시대를 항해하는 콘서트 연출기라는 책을 쓴 플랜 A에서 콘서트와 팬미팅 등 대중음악 공연을 연출하고 있는 김상욱 PD라고 합니다. 꺼졌어요? 아니. 어떤 모델인가 본 거예요. 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어쩐지 부티나. 교보문고가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댓글로 팔로워분들의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랑랑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피디님만 아는 무대 뒤 비하인드 에피소드는요? BTS 윙드 투어를 할 때 RM이 자기 솔로곡을 부르면서 이렇게 7층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요. 쫙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전화 부스에 딱 들어가요. 불이 딱 꺼지고 다음 곡이 딱 시작하는데 B라는 멤버가 딱 나오는 거예요. RM이 여기서 노래를 시작할 때 이미 B는 여기 타 있었던 거예요. B가 나오면 RM은 또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개개인이 이제 돌아가면서 솔로 무대를 하는 동안 나머지 아티스트들은 이제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 출연자에게는 되게 꿀 같은 시간인데 이걸 제가 뺏은 거죠. 나는 노래 끝났는데 뒷사람 때문에 계속 여기서 대기해야 되고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좋은 연출이었으나 약간 미안한 마음이 좀 든다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QUESAR23님이 공연 연출가로서 글쓰기까지 영역을 넓히셨는데요. 이루어내고 싶은 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연 연출을 하다가 잠깐 이제 부캐로 글을 쓴 거고 저는 이제 다시 공연 연출가의 본업으로 또 돌아갈 거고요. 한 아티스트의 그런 공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어떤 공연이라든지 올림픽 개막식처럼 정말 큰 국가 행사, 국가 이벤트라든지 그런 공연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다른 행사들 그런 것들을 또 연출해보고 싶은 또 생각이 있습니다. 공연계 특히 이제 콘서트 연출 꿈꾸는 그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이런 책이 별로 없거든요. BTS의 콘서트랑 그 팬미팅 같은 공연 기록들만 해도 K-POP 공연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이제 영상 매체로 이제 아티스트 위주로 이렇게 담기게 되는데 그런 쪽에 콘텐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만든 사람이 어떤 텍스트라든지 그냥 스케치 같은 그림으로 공연 내 역사를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고 그 공연들을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에서 뭘 얘기해 줘야 하는가 혹은 뭘 듣고 싶어 하는가를 가장 먼저 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팬미팅을 할 경우에는 그 시즌에 이 아티스트에게 팬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방탄 같은 경우에는 그 3기 머스터 팬미팅 때 그때 막 BTS가 이제 해외에서 빵빵 터지면서 국내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국내 팬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징후들이 여러 가지 뭐 SNS라든지 발견이 됐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고 중요한 오브제로 삼았던 것이 팬 키트가 있거든요. 팬 키트 이름이 아미집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미집을 뭐 무대에 실제로 그 아미집 키트를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2시간, 3시간의 팬미팅의 내용을 아미집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다 채웠거든요. 팬미팅인데 그냥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얘기가 확장되는 느낌? 좀 더 받아들이기가 수월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내가 알고 있는 걸 깔고 들어가니까 더 깊이 있게 들리고 뭐 그런 의도를 잡았던 것 같아요. 엄청 찾아보죠. 그냥 뭐 인터넷이 허락하는 한 다 찾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렌디피티 같은 경우에는 지민 씨가 비누방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아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대에서 비누방울을 이제 날려보자 그러면서 이제 첫 투어 때 비누방울을 확 이렇게 올렸죠. 그랬는데 투어가 이제 거듭되다 보니까 지민 씨도 무대 위에서 여유가 생기잖아요. 노래를 하다가 무대 위로 날라온 비누방울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톡 이렇게 터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그 아트웍이랑 또 이어진 느낌도 나고 그래서 저거 너무 좋은데 저걸 어떻게
다음에 한번 또 써먹을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투어 때 연출을 한번 바꾸면서 아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런 비누방울 같은 걸 만들어서 지민을 이 안에다 넣고 오프닝을 등장 씬을 딱 이렇게 하면 멋있겠다. 그 공장에 직접 가서 저나 이제 뭐 후배 PD들이 실제로 가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노래도 이렇게 해보고 뭐 소리도 들어보고 실제로 날아가는 거 이렇게 영상도 찍어보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리허설을 하는 거죠. 아티스트와 같이 무대 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정말 몇 초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 아무리 긴 효과도 한 곡을 넘어서 쓰는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 3, 4분, 4, 5분밖에 안 쓰긴 하지만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거의 정말 최소 100배 이상인 것 같아요. 앙팡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귀여운 안무를 하면서 이렇게 노는 그런 분위기의 노래인데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어떤 무대 위에 뭔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하고 놀면 재밌을까 그러다가 이제 미끄럼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실 미끄럼틀이라는 게 동심이 가진 놀이기구의 약간 원형에 가까운 미끄럼틀을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정말 재밌겠다. 미끄럼틀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스타디움이 크면 6만 명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데인데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조그맣게 만들면 안 보이잖아요. 더 크게 더 높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멤버가 7명이니까 7명이 뭐 차례 기다리지 않고 누구나 뛰어가서 뛰어놀 수 있게 이렇게 좀 널찍널찍해야 돼. 이런 이제 막 고민 끝에 큰 풍선을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막 뛰어놀고 이 노래가 끝나면 다시 바람을 쑥 빼서 안으로 말아넣고 뚜껑을 딱 닫으면 이제 다시 평평한 무대가 되게 그렇게 노는 그림과 그 어떤 곡 배치와 그 밤 공기 아래에서 그 7명의 그 남자애들이 막 장난스럽게 뛰어노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혹자는 그 3부작 콘서트를 고용유지 프로젝트 이거를 네가 3부작을 써놓고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이거 끝날 때까지는 안 잘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그때는 3부작을 시작했던 이유는 서사 그 자체가 어떤 연극이라면 사실 그거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서사의 농도가 가장 얕은 장르가 이제 콘서트인데 그냥 멋있는 무대 20개, 20곡을 붙여놓은 2시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타입의 공연들이 옛날에는 꽤 많았고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이 5분짜리 20개가 아니라 정말 한 덩어리인 2시간짜리를 만들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막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2시간 안에서 뭐 10분짜리 한 덩어리도 만들어보고 30분짜리 한 덩어리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의 시도를 그 전에 하다가 BTS 공연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좀 더 긴 호흡, 더 긴 서사 생각을 하면서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이제 예전에 위대하신 조지 루카스 아저씨가 만드신 스타워즈 시리즈 레퍼런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콘서트도 시리즈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또 레퍼런스를 찾아봤더니 제가 아는 한에서는 콘서트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만들면 진짜 좋은 도전이고 레퍼런스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3부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라는 게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장비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약속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상상 속에 있던 것들과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스태프들이 다 들어가서 연출팀이 짠 큐라든지 실제로 조명을 써보고 뭐 장비를 움직여보고 테크니컬한 정리가 끝나면 이제 아티스트 그 위에서 실제로 그걸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스타일리스트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의상을 준비했는데 원래 댄스곡을 3곡을 연속으로 했더니 뭐 어디가 뜯어지더라 아니면 뭐 이런 뭐 액세서리가 막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뭐 마이크에 들어가더라 라든지 뭐 이런 오류들을 이제 다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공연장에 있을 모든 사람들 그 지식의 양을 상향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누구는 뭐 몰라요 이런 거를 없이 그냥 이 곡 때는 어디서 나오고 뭐가 움직이고 뭐가 터진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 거야 이걸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그냥 공연장 현장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 작업이 바로 이제 프리 프로덕션 작업인 거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주경기장에서 투어를 첫 시작하는 공연이었는데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연습도 다 해놨고 주경기장 들어가서 세팅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다 세팅해놓은 거를 다 뜯기 시작했어요. 장비를 이게 바람에 날려가면 이제 사고 나니까 다 뜯고 태풍이 지나가고 금요일날 아침 9시부터 전 팀이 다 모여서 뜯은 걸 다시 다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한 5, 6일 동안 만든 건데 이거를 하루 반 만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연 전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이제 런스루 리허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진짜처럼 쭉 가는 걸 꼭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걸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2시간 반 공연을 하면서도 옆에 앉은 저희 후배들이랑 오늘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 전에 프리프로덕션을 하면서 이제 스태프들과 아티스트와 모든 출연진이 다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처음으로 고척돔에서 콘서트를 하는 그 공연이었어요. 윙즈 투어라는 공연이었는데, 고척돔은 사실 엄청 멀죠. 그러니까 3, 4층에 있는 관객들은 정말 아티스트가 진짜 면봉처럼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옆에 있는 중계 스크린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현장감은 몸으로 느끼지만 눈으로 보는 건 거의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게 거의 한 90% 넘게 이제 그걸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옆에 스크린을 진짜 크게 달았어요. 16m에 9m를 달았는데, 이제 모두가 굳이 이렇게까지 크게 달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정말 맑고 깨끗하게 크게 보는 게 만족도에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스크린을 달고 오프닝 때 쫙 열리면 이제 오프닝이 시작되고, 이제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안에서 안녕 하고 있으면 이게 쫙 닫히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큐를 짰어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고 움직이는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테스트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이제 리허설 때도 문제였고 첫날 쇼 때도 문제였고 둘째 날 쇼 때도 쭉 문제였고, 정말 이제 고척돔 자 끝난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다치는 게 이게 안 다치는 거예요. 얘가 다치다가 얘는 다치는데 얘가 안 다치는 거예요. 얘가 삐걱삐걱하는 거예요. 안에서 이제 그 멤버들은 안녕 이거 다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삐걱삐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거냐 하면서, 멤버들은 이제 안 다치니까 약간 왜 안 다치지? 제가 멤버들한테 이제 이 귀에 들어가는 소리를 이제 안 다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멤버들이 안녕하고 이제 옆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사태였는데, 사실 뭐 그때는 이제 공연 마지막 큐였고 이게 안 다친다고 공연이 안 끝나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없었지만, 이것만 다쳤으면 완벽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게 안 다쳤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무대 감독하는 친구가 저한테 피디님 근데 그거 맨 처음 오프닝 때 안 열렸거나 중간에 다쳤다가 열릴 때 이때 다시 안 열렸으면 그때 어떡하려고 그랬어? 그거보다 낫지 않아요? 그때 그거보단 낫지. 그러면서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다 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17년 12월 달에 고척돔에서 또 그걸 했거든요. 그 앵콜 공연을 거기서 했는데 또 이걸 했어요. 제가 그때는 한 번도 문제없이 다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완전 그 위에 그 시스템을 진짜 한 두세 배 빡세게 시스템을 꾸려가지고 그랬습니다. 와, 여기가 웸블리야. 세계에서 가장 화장실이 많은 건축물이라지? 뭐 그래서 뭐 이런 감상은 한 10초 정도.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여기가 그런 데구나. 멋있다. 잘 지어놨네. 자, 됐고 이제 일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웸블리라서 막 되게 큰 특별한 감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 K-팝에서 아무도 못 가본 길을 우리가 걸었다. 모두가 꿈이라고만 얘기했던 스타디움 투어라는 거를 끝까지 완주했고 성공적으로 잘 끝냈다라는 그런 좀 울컥하는 게 좀 있었고요. 그런 기회는 가요 역사를 통틀어서 아무도 가져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연출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도 굉장히 행운이었고,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아쉽기도 하고, 또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BTS 다음에 또 이런 걸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또 나올 수 있을까? 또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면서 인생에 되게 큰 숙제를 하나 끝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연출이라는 자리가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주요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가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의,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얼마나 여유 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몰리는 자리인데, 이게 공연장이 커질수록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때그때 나오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답을 줄 때까지 며칠이 더 걸릴 거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준비 과정 기간이 일단 너무 짧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양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K-팝 역사상 최초의 월드 스타디움 투어를 도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타이트했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뭐 밤샘이라든지 뭐 목소리가 좀 커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또 뭐 다 저희 한국 팀도 그렇고 이제 미국 팀도 그렇고 다 베테랑들이라서 뭐 한 도시 첫 도시 끝나고는 이제 빨리 안정을 찾고 이제 원래 약속된 대로 이제 착착착 이제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는 모든 분들께, 콘서트 등 여러 가지 공연을 담당하시는 어떤 공무원분들 혹은 그에 관련된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콘서트는 다른 뭐 연극, 뮤지컬 같은 다른 공연 장르와 달리 일반 행사로 분류되어서 지금의 방역 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방역 단계에서 연극이나 뮤지컬은 75%까지 객석을 열 수 있거든요. 여기는 아예 공연을 못 하는 거고 여기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콘서트를 또 특별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콘서트도 다른 장르의 공연처럼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똑같은 수준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법률이 좀 이제 개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모두 멈춰버린 이 오프라인 공연이 다 멈춰서 온라인 공연으로만 아쉬움을 가까스로 달래고 계신 오프라인 공연 관객들은 존버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면 인류는 현명하니까요. 또 빠른 백신 접종과 좋은 치료제의 발명을 통해서 아마 다시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되면 공연장을 찾아주셔서 또 같이 소리 지르고 뛰고 하는 모습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